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모바일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대변혁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IT 쪽을 하고 있었는데 IT를 버리고 세일즈 쪽으로 뛰어들었어요. 세상의 흐름과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간 겁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넣은 지 25년이 됐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바이브 코딩을 누구나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변혁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말에 챗 GPT가 출현하면서 대변혁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지난 3년은 과거로 보면 대단히 짧은 기간이지만 변화의 폭은 너무나 커서 거의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저는 특히나 스타트업 창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을 너무나 실감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가 출현하고 나서 기업에서는 대폭 인원을 감축하고 그 자리에 AI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AI로 대체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죠. 저는 이 시기가 걱정스러운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번의 큰 대변혁의 시기를 겪었는데요. 저의 과거 경험을 사례로 소개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지금이 왜 우리에게 큰 기회가 되는지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날로그 시대를 살았었죠. 그리고 저는 대학교 1학년에 전산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을 다닐 때는 퍼스널 컴퓨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형 컴퓨터였고요. 전산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출력하려면 천공카드로 된 구멍이 숭숭숭 뚫린 천공카드를 제출하면 그 천공카드를 돌려서 프린터 출력물을 받아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제대했더니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회사 전산실에 퍼스널 컴퓨터가 있고 검은 화면에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고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퍼스널 컴퓨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전산학과를 다니니까 학교 과제를 했고 그리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급급했죠. 이 컴퓨터가 나의 미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해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에 취직을 했더니 이 퍼스널 컴퓨터가 모든 사람들의 업무용 책상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 자동화라는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컴퓨터 자리에 타자기가 있었죠. 타자기로 문서를 타이핑해서 출력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 컴퓨터가 들어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스에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는 사무 자동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전의 시대에 계산기로 계산했던 것이 컴퓨터로 계산이 되고 그 전에 했던 모든 업무들이 컴퓨터로 이루어지면서 사무 자동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 변화를 빠르게 간파했던 사람들은 크게 사업을 일궜습니다. 전 세계의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는 것을 상상했던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었죠. 그리고 제가 대학 다닐 때 현주 컴퓨터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컴퓨터가 각 가정까지 보급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업가들은 컴퓨터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었죠. 자, 사무 자동화 시대에 저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냥 그 시대에 적응해서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회사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을 담당했었어요. 당시에 여러 교육을 다니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 강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인터넷이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 직장인으로 다니고 있는 제 눈에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는 건지 이게 왜 기회라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상거래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넷의 대변혁, 인터넷이 도입되는 대변혁의 시기를 저는 단지 소비자로서만 남아서 그냥 살아갔죠.
그런데 저는 그때 또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IT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IT를 버리고 세일즈 쪽으로 뛰어들었어요. 세상의 흐름과 전혀 반대되는 쪽으로 간 겁니다. 아예 오프라인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인터넷 대변혁의 시기에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네이버의 이혜진입니다. 네이버의 이혜진은 저도 IT 회사에 있었고 저와 비슷한 IT 회사에 있었는데 검색 엔진에서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분사를 해서 네이버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은 대기업이 되었죠. 저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전공을 했고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했어요. 주변에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도 정말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변화나 어떤 내용을 알아들으려면 내가 그 정도의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주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아무리 해줘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과 역행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마 2000년대 초 정도로 보면 제가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저는 세일즈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던 네이버의 이혜진 의장은 당시에 되게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터넷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자, 그렇게 저는 계속 세일즈를 하고 있던 중에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죠. 저는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네이버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갔던 김범수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앞으로 다음에 큰 변혁을 일으킬 그런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창업한 회사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채팅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로 김범수는 대기업을 만들죠. 이렇게 해서 지금의 네이버와 카카오가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의 최고 위치에 있게 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번의 큰 대변혁기를 겪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사무 자동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인터넷 대변혁을 이루었죠. 그리고 모바일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대변혁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이런 도구들의 출현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를 내가 이용하면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2011년부터 회사를 창업해서 벤처 투자를 하게 되었고 벤처 투자 과정에서 창업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나서 2022년에 챗 GPT를 만나게 되었고 3년 동안 AI가 가져올 큰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됐죠. 자, 그리고 지금은 2026년이 되었는데요. 저는 최근에 이게 4번째 큰 변화의 시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이번 AI 혁명은 훨씬 더 큰 변화를 이 세상에 주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회가 변하는 게 아니고 AI 패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순위가 달라지는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AI 패권을 어떤 기업이 쥐느냐,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큰 변화의 초입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대변혁의 시기에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관성으로 보면 저는 투자자로서 이런 큰 변화의 시기에 사업을 일으키고 크게 성장할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투자자는 소극적인 포지션이죠. 누군가 성공할 창업자를 찾아서 그 창업자의 성장에 올라타는 소극적인 포지션입니다. 그 포지션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AI 시대는 빌더의 시대입니다. 만드는 사람들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AI라는 아주 정말 괜찮은 도구를 우리는 다룰 수 있게 되었거든요. 공부를 할 때 내가 모르는 것도 AI한테 물어가면서 전혀 몰랐던 분야를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AI한테 물어가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투자자로서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A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빌더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워야 될 것은 클로드 코드 같은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놓은 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개념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이제부터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바이브 코딩 좀 쉬운 툴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AI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회를 잡으려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해보니까 클로드와 대화를 하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모든 것은 가능하다라고 허용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투자자로만 머무를 게 아니고 실제 빌더가 돼서 직접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도구를 만들고 또 비즈니스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수행을 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유니콘 빌더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을 실제로 빌드해서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AI가 대체한다고 한탄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는 AI라는 정말 강력한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바이브 코딩을 누구나 다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코딩에는 경험이 없고 그럴 능력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도전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으로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AI 코딩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클로드 코드를 추천드립니다. 클로드 코드로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무엇이든 만드는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고 클로드 코드를 가지고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면 그 프로덕트이 앞으로 부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했던 경험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바로 AI 코딩 도구를 배워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대변혁의 시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해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마치겠습니다.